로봇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님의 인사청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소한 필지의 소유권 이전의 미행을 빌미로 사업자가 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송의 쟁점 사항 및 소송 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민간 사업자가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실시협 해지를 통보하고 또 올해 2월에 태양파크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하고 창원시 재단은 사업 정상화와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팀을 구성해서 도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 또 창원시는 테마파크 활성화 대책 수립, 또 로봇재단은 실시협약 소송 대응과 테마파크 운영 등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은 현재 민간 사업자가 도와 창원시 재단을 상대로 해지시 지급금 청구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금액은 지금 1,000억 원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펜션 부지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의 귀책 사유를 들어서 실시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펜션 부지 중에 극히 일부인 한 필지 미제공 사유를 들어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소송을 진행하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우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할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2단계 사업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목표는 영리 추구, 즉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빌미를 삼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자기들은 이 사업에서 발을 빠지려고 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지금 진행하는 경우 승수에 대한 자신감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은 펜션 부지 한 필지로 인해서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들이 판례라든가 분석했을 때 좀 무리가 좀 있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소송에서 저희들이 좀 유리한 좀 입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00%까지는 저희들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소송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100% 이길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소송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소송은 일단 끝이 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소송에 또 변호인단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과 그다음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상위 랭킹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위 랭킹에 있는 법무법인 쪽을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못하고 이제 지금까지 로봇랜드 법률 자문을 했던 법인에서 계속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내용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내용에서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역량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번 소송에서 꼭 저희들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송을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원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도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일부 패소를 할 경우에도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뭐 천억 전부 다를 손해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패소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좀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아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실세로 그 손실 부분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건데요. 민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가 지금 진행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창대교 사업도 그렇고 지금 이 마산 로벌랜드 사업도 그렇고 또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릴 웅동 1지구 사업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가 많은 피해를 보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 사업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자 사업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이 모든 걸 재정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민자를 끌어들여서 민자하고 같이 이제 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단계 사업 지금 정상화에 대해서 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이용객이 올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평균 한 월 한 만 명에서 만 15,00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됩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월 한 25,000명 정도 더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서 정상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하고 창원시 재단 간의 TF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TF 단장을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테마파크 정상화 부분은 이제 창원시가 좀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테마파크 하면서 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파라솔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금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은 전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켜놔서 지금 현재 파라솔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시금 코너도 충분히 저희들이 좀 마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이용료를 입장료 이용료를 같이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달라는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신규 사업자와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뭐 기업체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좀 협조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객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정상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뜻하지 않게 발생을 했고 힘들겠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되었든지 간에 2단계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울트라 건설이 보도를 내고 대우건설과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8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시간은 뭐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체 사업자 부분도 지금은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체 사업자가 뭐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 사업자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단시간 내에는 좀 해결하기가 쉽지는 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원 의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나와야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러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성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1단계 사업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고 2단계 사업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민간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나야 그 사업자가 대체 사업자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사업자가 어느 좀 선정이 된다면 같이 그 부분은 좀 사업자하고 또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1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웅동 1지구 사업의 실시 협약서를 보면 1,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된 후 그 생계대책 부지를 어민들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민들의 생계대책 부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웅동 1지구 사업의 조속한 완결을 위해서 도가 하고 있는 노력 그리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은 공동개발 사업 시행령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2013년 11월 공사를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공정률 64%입니다. 2017년 12월에 골프장을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개발계획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등은 민간 사업자 투자 유치 어려움과 좀 전에 말씀하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문제 미해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사업들이 좀 정상 차질을 빚다 보니까 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부분도 뭐 창원시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업인 이제 주민대책위원 어업인 대책위와 2018년, 19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해양수산국에서 참여해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어민 대표라든지 전체적으로 창원시와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직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일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잡한 사업 구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웅동 1지구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오션 리조트 사업자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를 사업 시행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청을 승인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창원시가 생계대책 민원인들과 협약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복잡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머리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책임을 넘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 5월도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계획 승인이나 이런 개발 사업 총괄은 경제국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또 공동으로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또 협약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멸어업인도 협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와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구역청이나 도나 그 경남개발공사 물론 뭐 창원시도 관련 주체입니다만은 복잡한 사업 구조를 좀 일원화하거나 사업 추진 방식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멸업인 대책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기관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말부터 도의 관련 부서 그러니까 저희 일자리 경제국, 도시교통국 그리고 해양수산국 그리고 부산진해경제구역청,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저희들 몇 차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각 기관별로 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또 창원시가 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소멸업인 생계대책 부분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고 또 창원시도 공동 그 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창원시와 충분히 협의가 또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6월 중에 저희들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창원 허승무 시장님과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서 생계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라 사업 구조를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진해오션이라는 회사의 사업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진해오션은 웅동 1지구 사업의 사업자로 1, 2단계 사업을 완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오션은 현재 1단계 사업 중 골프장 조성 사업만을 완료한 채 사업을 수행하며 1단계 사업의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의 진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골프장 운영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또한 열악하며 투명성 또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운영만으로도 사업성을 낼 수 없어서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의 사실은 뭐 재무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서 해당 잔여 사업 2단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민간 사업자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토속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소멸업인 민원 미해소 그리고 자치단체 정책 변화 등 뭐 다양한 이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뭐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운영 기간이 단축되던 사유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죄송합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민간 사업자인 요구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저희 개발공사 창원시에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 때문에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런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계속 끌고 갈 것이냐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체 사업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민간 사업자가 기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사업자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그 부분을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론을 전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질의의 요점이 진해오션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기여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의 사업자와 사업을 완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미온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산업 사업자를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어업인들과의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계대책 부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찾기가 힘들지요. 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소멸어업인들하고 지금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소멸어업인들은 2009년도에 그 도와 창원시가 매입한 금액으로 정리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창원시에서는 2014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감정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그 운영지 조건으로 그 당시 실시 계획 변경 그 승인을 할 때 그때 그 조건을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4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2009년도 취득 금액하고 2014년 감정가액의 차이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차이 날 부분들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 이제 그 당시에 그 사업 시행자인 그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이 부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할 때 예. 그때 매입 가격을 그 당시에 6,143원으로 매입된 것이고요. 그 뒤로는 여기 정확하게 이 생계 대책 부지에 대해서 그 업인에게 이것을 뭐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그걸 승인 그 개발계획 승인 조건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 감정평가 금액은 79,000원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토지의 평가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내용은 아닌 게 맞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주변 지역에 의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 자연히 그거는 부지 그 평가는 올라간 것입니다. 예, 국장님 오늘 이렇게 좀 답변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그 소멸어업인들이 다소 과격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자들의 편에서 생각하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 수도권 유지에 성장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가의 가용 자원과 우수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김경수 지사님 1호 공약으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이 지난해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어 낙후된 서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남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서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별 균형 발전을 위해 도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서부 지역은 산악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동부 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의 부족 등으로 다소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시작으로 서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2011년에 경상남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낙후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1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 13개 시군 44개 사업에 1,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부 지역 기반 시설 확충, 향토 자원 및 관광 자원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2년까지 2단계 개발 계획은
13개 시군 75개 사업에 4,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 남해, 산청, 거창, 고성, 의령 등 성장 촉진 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 2027년까지 50개 사업에 국비 1,94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및 개발을 위해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서부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낙후된 지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한 시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치단체들도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진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할 때도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좀 감안을 해서 점수도 부여를 하고 또 가나 다군으로 시군별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군 단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해는 지금 신앙 조성 계획으로 국민들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신앙 조성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해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STX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경기 침체의 주 요인이 또한 STX 조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STX 조선이 정상화되어 STX 조선 노동자들과 진해 경기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2년 전 처음 도정 질문을 할 때에도 STX 조선의 RG 발급을 지사님께 요청하였으며 그 후 일부 RG 발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STX 조선의 정상화는 멀기만 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다시 STX 조선의 노동자들의 복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STX 조선 무급순환휴직 노동자들의 복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STX 조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진해 경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도 있으셨지만 진해는 이제 웅동 1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해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부산 제2신항,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배후 단지와 배후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걸려있는 웅동지구와 같은 이런 현안들은 앞서서 같이 질문하셨던 로봇랜드, 그 다음에 마창대교 이런 기존의 경남도가 추진했던 민자 사업들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이걸 지금 해결해 놓으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 놓으면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고 늘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해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요. STX 조선과 관련해서는 경남의 STX와 성동조선이라고 하는 중형조선소가 큰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STX 조선 문제 해결해 놓으면 성동조선이 문제가 되고 성동조선을 해결하니까 또 STX가 문제가 되고 이게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형조선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번에 STX 조선은 지금 무급휴직
대한 대책을 도 차원의 고용유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성동조선이나 STX 무급휴직하신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긴급 생계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중형조선 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산업 대책이 나와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주와 RG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대책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부와 금융기관과 함께 STX를 포함한 중형조선소들의 해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좀 매듭을 짓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 조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고용 지원 대책 그리고 고용 지원 패키지와 같은 국비 지원 사업들을 함께해서 그걸로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STX 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 질의에서 경상남도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 확보와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구묘를 살펴보면 2018년 7조 9천억에서 2019년 9조 1천억 원, 2020년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하면 10조 원 예산 시대를 연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증가에 발맞추어 채무 또한 3,57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정 출범 이후 일관되게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재정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남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작년과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도정을 추진해 갔던 것은 그 이전에 전임 도정 시기에 경기가 분명히 하강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강 국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거꾸로 재정을 긴축해버리면서 그때 투자가 되었어야 될, 투입되었어야 될 재원들을 이제 와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기가 하강할 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긴축 재정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재정까지 같이 어려워지면서 이 재정과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이번 코로나 시기에 공공의료가 무너진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에 대비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당시에 60%였던 국가부채 비율을 85%까지 대폭 늘려서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로부터 탈출해서 지금은 재정 안정성까지 국가부채가 다시 65%로 낮아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지금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전에 투입하지 못했던 재원까지 함께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경남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때까지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 경제 위기 국면이 현장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그런 또 경제적인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경기의 선순환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함께 추진해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역할 중에서 경기 조절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이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채무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규모를 확장할 경우 이러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또 사용된 재정이 원래 원하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과 분석, 이를 통한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제로 재정 정책을 확정적으로 쓸 때 기본 조건은 기존의 예산 재정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하에 세출 구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1, 2차 추경 편성 과정에 필요한 재원들을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지금 지방채는 한도는 차 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을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행 없이 3차 추경까지도 우리 경남의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비록 재정을 확장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재정이 확장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그 답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의회에는 김지수 의장님께서 지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효율적 견제 장치를 만들고자 예산 분석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예.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현재 5명이 예산 분석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관은 현재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조가 넘는 예산을 3명의 인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너무 과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방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가능한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규정상 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이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향후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화될 때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분석팀 활동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사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